아시안으로서 그런 호스피탈 안에서 네. opportunity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인 앤드루스를 다니다가 맨체스터로 넘어갔을 때 가장 다른 점은 인종도 되게 다양하고 사람들도 되게 열려있고 때문에 어떤 어퍼튜니티가 없다거나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다수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세인 앤드루스 의대로 들어가는 추세고 그 친구들이 그대로 맨체스터 루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급된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일단 1학년 성적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한 6주 정도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3학년 때 이제 직접 가가지고 서전이 너 한번 이거 꼬매봐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임했을 경우에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소원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UK 메디컬 스쿨 세미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일단 2015년에 이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으로 의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제 메디슨으로 세인 앤드루스에서 3년 동안 프리클리니컬 과정을 하고,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맨체스터 대학교로 가서 의대 편입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클리니컬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임상 과정을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졸업 후 저는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2025년 이번 7월에 저는 런던으로 인턴을 하러 갑니다. 일단 세인 앤드루스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이고, 도시 자체가 또 대학교가 되는 거여서 좀 되게 작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대학생들이어서 좀 공부하기도 되게 좋은 환경이고, 도시 자체도 되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제 세인 앤드루스 의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기초 의학 지식들, 아나토미, 뭐 피지올로지, 파솔로지 3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1학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나토미에 조금 치중하는 반면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순환계 아니면 소화계 아니면 신경계를 넘어가기 딱 직전에 이제 2학년을 끝마치게 되고, 이제 3학년 1학기에 이제 신경계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3학년 2학기 때는 논문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때 논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 어떤 성적을 가지고 하였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논문 타이틀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좀 성적을 좀 어느 정도 잘 유지해 놓는 게 3학년 때 내가 어떤 디서테이션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이제 리서치를 여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일단 1학년 성적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한 6주 정도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성적 순으로 하기 때문에 좀 운이 좋게 이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었고, 제가 논문 해가지고 이제 이제 논문이 들어갔다, 잘 됐다, 스쿨 오브 메디슨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 이제 이때는 뭐 크레아틴, 뭐 어떤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이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름을 또 쓸 수 있게끔 이제 교수님이 또 이제 해주셔서,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좀 성적을 잘 받아놓으면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는 그 과정 사이에 여름방학 동안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잘 얻을 수 있게 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서치 페이퍼를 내면 좋은 이유가,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계속 진학을 하고 영국에서 의사를 계속 하면서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 되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CV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력서 입장에서 되게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인 앤드루스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세인 앤드루스라는 도시를 골프의 성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되게 작은 동네임과 동시에 대학교가 그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되게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제 친구들이 이제 말하기로는 세인앤드루스는 버블 같다. 일종의 어떤 버블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되게 학업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하기에 되게 적합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코모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들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인터내셔널 같은 외부 학생들한테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시설도 되게 좋고 잘 돼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기숙사가 싫다 그러면 이제 렌트를 할 수 있는 구조도 돼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인앤드루스 가가지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도시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 걸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먼 기숙사에서 사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도 이제 충분히 5분에서 10분 내지로 이제 대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교통도 편리한 편입니다.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뭐 테스코라는 어떤 영국 대표적인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디, 그다음에 모리슨스, 이런 어떤 대형 슈퍼마켓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식을 장을 보고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요. 레스토랑도 이제 세인앤드루스가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레스토랑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도 되게 이제 장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축구팀이나 뭐 럭비팀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거나 아니면 GP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팠을 때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기숙사 내부고, 이제 키친을 쉐어하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의대에 가까운 홀에 되게 머물렀고요. 그리고 되게 5분 안에 이제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너무나도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테스코, 장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제 스포츠 패실리티, 뭐 안에 내부가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너무 자그만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되게 큽니다.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헬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주에이션을 하고 나면은 세인앤드루스에서는 Bachelor of Science with Honors in Medical Science라는 학위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의예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학위가 있어야 맨체스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이제 스코틀랜드 루시 있고 잉글랜드 루시 있는데, 여기 있는 맨체스터, 런던이 이제 대다수의 이제 오버시 스튜던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는 루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루트로는 갈 수 없고요. 일단 잉글랜드 루트로만 이제 세인앤드루스 입학했으면은 이렇게 파트너 스쿨로 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맨체스터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으로 따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세인앤드루스에서 프리클리니컬 과정이 끝나고 이제 나는 임상을 런던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UCL로 이제 진학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따로 어플라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맨체스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졸업을 하고 나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따로 맨체스터 입학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1학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1학년 때 몇 점 점수 이상을 얻어놔야 2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 진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을 하기보다는 다른 과로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긴 하는데, 일단 뭐 의대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의대 쪽으로 이제 계속 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위클리 베이스로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중간 기말 같은 개념으로 보통 MCQ라고 하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이런 시험도 있고 또 리튼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만큼 결과는 나오게 되는 어떤 구조입니다. 파운데이션 동기들은 이제 다 진학을 해가지고 세인앤드루스 의대로 진학을 했고,
일단 대다수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다 세일앤주스 의대로 들어가는 추세고, 파운데이션을 들어오는 친구들은 애초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그대로 맨체스터 루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급된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 파운데이션도 되게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좀 오히려 외국 친구들이 조금 더 유급을 많이 하는, 진짜 20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명이 안 됐었고, 그 친구가 왜 안 됐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못했다. 그 친구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였긴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잘 안 돼서 아일랜드 쪽으로 갔지만, 이제 20명 중에 19명이 있었을 때 다른 한 명 레스터로 간 친구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진학을 하고 유급을 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한 이후에 배출러 오브 디그리 받게 되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맨체스터 대학교로 편입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3년은 실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아나토미나 피지올로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애초에 대학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3년 동안 실습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앉아서 그냥 문제만 푸는 과정이 아닌 조금 더 환자와 조금 밀접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맨체스터는 너무 큰 대학교인지라 4개의 섹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클리니컬 에듀케이션 캠퍼스라고 나누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옥스퍼드 로드 캠퍼스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영국 맨체스터 안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위든쇼는 중심지에서 3-4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병원이고, 랑캐스 티칭 호스피털 같은 경우는 프레스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좀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입니다. 마지막에 노던 케어 알라이언스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살포드 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정도 도심에서 벗어난 병원이 있습니다. 랑캐셔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좀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샌 앤드루스에서 맨체스터로 전환될 때 우리가 어떤 병원으로 가고 싶은지 미리 조금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아니면 성향에 맞게끔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4가지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들이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2학년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 성적 순으로 내가 1번 순위를 여기 MRI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공간은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NH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위든쇼 공간이었는데, 저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제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은 첫 번째 옥스퍼드 로드 캠퍼스로 가보자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내에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되게 수월하기도 했고, 조금 더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좀 다양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자면은 MRI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옥스퍼드 로드 캠퍼스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옥스퍼드 로드 캠퍼스를 추천하지 않나. 위든쇼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본인 친구들이 가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어떻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4weeks부터 6weeks 정도로 내과를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외과를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로테이션을 돌게 됩니다. 로테이션을 돌면서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내가 실습을 모든 과를 돌 수 있게끔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줍니다. 일단 제가 있었던 위든쇼 호스피틀의 외부 환경이고 1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3, 4, 5학년 때 배우는 과정들이 메디슨, 서저리, 내과, 외과 이런 과정들을 배우게 되고, 이때 실습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계속 돌게 되는데, 메디슨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 안에서 메디슨 안에서도 카디올로지 내과, 내과는 심장내과나 아니면 뉴럴로지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이제 파트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클리니컬 파트너들과 함께 다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 실습을 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와 다르게 GP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이런 과를 이제 작은 어떤 클리닉에 가서
여기서 실습을 하게 되고, 스페셜리티스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나 아니면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 어떤 그런 섹터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학년 때에는 이제 전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뭐 응급실도 실습을 돌 수 있게 해주고, 뭐 다시 여기 언급됐던 다른 과들을 돌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3학년에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MCQ 퀘스천들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스키,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술기나 조금 실기 시험들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통과를 해야 3학년에서 4학년으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5학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파이널 시험,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국가고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게 UKML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을 이제 막학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말만 그냥 UKML이지 그동안 계속 시험을 봤던 겁니다. 여기 3학년에서 4학년 갈 때 여기서 배운 메디슨이나 서저리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을 토대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개념들을 토대로 오스키라는 술기 시험 혹은 실기 시험을 보게 되고, 계속 누적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막학년 5학년 때 됐으면은, 이때쯤은 이 학생이 그래도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뭐 UKML로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다른 술기나 실기 시험을 볼 때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인 앤드루스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 앉아서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하고 나면 이제 받아 적고 아니면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다면은, 맨체스터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환자를 보러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물론 티칭도 존재를 하지만은 제가 조금 더 환자를 더 많이 보고 싶으면 이 환자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던 환자였는지 내가 이 환자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3학년, 4학년, 5학년을 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TCD라는 케이스를 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환자가 체스트 페인을 가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여기서 환자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런 거를 일일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내가 이거 환자를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실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전부 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또 내가 실습을 하면서 배웠던 부분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는 그냥 파시브하게 받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조금 더 이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막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직접 이제 배움을 얻어야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주마다 이제 해야 할 어떤 타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피를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ECG를 직접 해야 된다든지, 이거를 대학교에서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이 그래도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이거를 수행을 했는지, 실습을 잘 하고 돌아다녔는지, 그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습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되게 환자랑 교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환자한테 직접 이제 손을 대가지고 배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3학년 때 이제 직접 가가지고 서전이 너 한번 이거 꼬매봐라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주고, 조금 더 이걸 배우고 싶으면은 너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임했을 경우에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파시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액티브하게 조금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맨체스터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의사들 아니면은 간호사들한테 거기서 이제 최대한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언급드렸다시피 프로그레스 테스트랑 오스키라는 시험을 보면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학하게 되고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뭐 세인 앤드루스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시피 여기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으로 프로그레스 테스트와 오스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학년 이제 마지막 학년 때 이제 파이널스 UKML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UKML에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존재를 합니다. Applied Knowledge Test 그리고 Clinical and Professional Skills Assessment가 존재하는데, 이제 AKT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국가고시의 그
MCQ 문제들처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이때 나오는 질문들은 임상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기초의학에서 나오는 어떤 세세한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어떤 환자가 이렇게 나타나였다, 뭐, 호흡이 가파랐다, 뭐, 세츄레이션은 뭐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때 너가 뭘 하여야 되겠느냐, 어떤 너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니컬 어세스먼트, 내가 환자한테 히스토리를 테이킹을 할 수 있는지, 익사미네이션을 할 수 있는지, 내가 ECG를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피를 뽑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서츄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술기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맨체스터로 진학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정보를 없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후배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뭐 적어도 이제 4개는 조금 포커스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일단 기초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리소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을 들어갈 때는 임상에서 그래도 알아야 하는 지식이 좀 제한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많은 리소스를 갖고 싶다. 그러면 옥스퍼드 핸드북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은 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학교 내내 바이블이라고 여기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거기 학생들도 항상 모든 친구들이 하나씩 갖고 다녀서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 좋고, 제로 투 파이널스라는 거는 이런 어떤 임상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영국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플랜이 조금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인베스티게이션도 정해져 있는 편이고 매니지먼트도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퍼스트 라인 인베스티게이션을 뭘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매니지먼트를 할 건지, 그런 걸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 투 파이널스라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기키 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오스키나 아니면 클리니컬 스킬스 같은 거를 조금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퀘스천 뱅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레스 테스트나 아니면 어플라이드 노리지 테스트를 준비했을 때 엄청 유용하게 쓰는 어떤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많은 리소스들이 존재하지만은 이거 한 4개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맨체스터로 갔을 때 저는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메딕스나 파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세인 앤드루스에서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옥스퍼드 핸드북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이고, 이 사이트가 제로 투 파이널스라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PDF 파일로 내가 정리를 해서 보든지, 아니면 틈틈이 이제 내가 보고 싶으면은 심지어 유튜브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드렸던 이제 기키메딕스를, 그러니까 오스키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심지어 술기 공부를 할 때 되게 유용한, 제가 이제 안과를 돌면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안과 교수님조차 기키메딕스를 한번 봐라, 그러면 너가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되게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 메디슨이 있는데, 지금 뭐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금 퀘스천 뱅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 파스 메디슨을 많이 풀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바가, 이제 3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파스 메디슨은 이제 세인 앤드루스에서 맨체스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리 조금 연습을 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스 메디슨이 이제 메디슨의 안에 있는 카디올로지부터 엔도크리놀로지 쭉 나오는 그런 내과 내용들을 전부 다 내용들을 시험 문제식으로 풀어져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스페셜리티나 뭐 서저리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퀘스천 뱅크로 정리해 놓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레지던트를 가면서 이제 시험을 또 다른 MRCP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MRCP 시험 문제들도 다 패스 메디슨에서 퀘스천 뱅크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바가, 미리 조금 이제 세인 앤드루스에 있었을 때 이런 어떤 플랫폼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알았었으면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맨체스터의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맨체스터에서 사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는 아주 작은 버블이었다면 맨체스터는 이제 시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림이 보시다시피 되게 큰 대도시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처음부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세인트 앤드루스에서는 학교가 갖고 있는 기숙사가 존재하는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에서는 학교가 가지는 기숙사, 플러스 회사가 운영하는 기숙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을 좀 이용하는 편이고,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혹은 이제 트램을 타고 다니는 구조입니다. 쇼핑센터도 존재를 하고, 하스피털은 아까 뭐 4가지에 있는 그 큰 허스피털 뿐만 아니라 내가 아팠을 경우에 주변에 GP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아팠을 경우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포츠 패실리티도 많이 구비가 돼 있고요. 뭐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축구 경기장도 갈 수 있고, 뭐 맨체스터 아리나 같은 어떤 공연장도 갈 수 있는 아주 큰 대도시 같은 느낌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일단 어코모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갖고 있는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이 있고, 프라이빗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은 이제 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곳은 닉 에버튼 하우스라는 그런 기숙사인데, 이 기숙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옥스퍼드 로드에 있는 병원에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그런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대생들이 이 기숙사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비타, Sanctuary Students, IQ Student Accommodation, Unite Students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코모데이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딱히 맨체스터에 가서 어디 살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만약 나는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 싫다, 난 친구들이랑 렌트를 하고 싶다, 그럼 렌트를 하는 방안도 존재를 합니다. 옵션이 굉장히 좀 맨체스터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곳들도 네, 많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제 스테이지코치 스튜던트 버스 카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발급을 하기도 하고, 일단 버스가 너무 트랜스포트가 잘 돼 있어서 실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버스를 타면서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트램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제 지하철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상으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이제 도시를 이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리고 뭐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제 택시 같은 우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어떤 병원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트랜스포트를 사용하는지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옥스퍼드 로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교통이 되게 편리합니다. 교통이 되게 편리해서 실습을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 낭비가 조금 덜한 편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아끼게 되면 좀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은 옥스퍼드 로드랑 아까 얘기했던 닉 에버튼 하우스에서 사는 게 조금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이제 학생들 개개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세인트 앤드루스가 한 3만 이 정도 산다면 여기는 50만 이 정도거든요. 근데 부산이 300만 뭐 정도니까 네, 되게 매우 적은 큰 거죠. 도시입니다. 서울 하면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세인트 않아요. 앤드루스 있다가 이제 맨체스터 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지긴 합니다. 시골에 있다가 이제 도시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한 번만 더. 이거는 이제 쇼핑몰인 어떤 개념이고, 세인트 앤드루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만큼 큰 도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사진을 넣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이제 뭐 맨체스터 아레나나 축구 좋아하시면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테디움이 존재를 하고, 마지막 한 넘겨주시면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테디움에서 좀 경기를 볼 수 있는 어떤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생활적인 부분을 얘기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혹시 축구 경기를 하면 도시 네. 전체가 좀 조용하다든지 뭐 이러나요? 도시 전체가 조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예. 너무나 이제 많은 이제 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맨체스터가 시티인 걸 감안해서 세인트 앤드루스하고 비교해 봐서는 조금 덜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뭐
시골이랑 도시랑 비교해보면 시골이 조금 더 안전한 것처럼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맨체스터로 넘어가면은 큰 도시임에서 조금 거기서 얻는 어드밴티지도 있겠지만은 치안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팅을 하기보다는 프라이빗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항상 가드들이 이제 24시간 내내 상주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도 인터내셔널들이 특히 그런 어떤 어코모데이션에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한 사진입니다. 이제 아까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졸업을 하고 Bachelor of Science, Medical Science 과정을 얻었다면은 이때 그레듀에이션 하면 Bachelor of Medicine, 그 Bachelor of Surgery라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위를 받고 나면은 이제 인턴으로 넘어가게 되는 파운데이션 이어스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제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받게 됐지만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제 친구들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이어 FI1, FI2를 하게 됩니다. FI1, FI2를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UK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기관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졸업을 하기 직전에 이제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랭킹을 매기게 되고, 이제 랭킹을 1번에서 20번까지 매기게 되면은 내가 병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을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모든 이제 영국에 있는 의대생들이 랭킹을 매기기 때문에 이런 UKFPO 단체에서 전부 다 랭킹을 매기고 어떻게 무작위로 이제 선별을 해서 FI1과 FI2를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FI1, FI2를 한국에서의 개념은 인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턴을 하면서 페이를 받으면서 이제 병원에서 직접 이제 환자를 처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폰시빌리티는 조금 적겠지만 그래도 학생 때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고 FI1과 FI2를 끝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CT1 혹은 ST1 뭐 ST2, ST2 이렇게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에 따라서 이게 ST1에서 ST8까지 갈 수도 있고 ST1에서 ST5까지 갈 수 있고 과마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컨설턴트라는 어떤 한국에서 말하는 대학 교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저희 친구들은 지금 ST1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FI1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FI1이 끝나고 나면 GMC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졸업을 해서 라이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는 FI1을 끝내야 이제 영국의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어떤 한국인들은 이제 제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KML을 보고 싶다,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FI1이 끝나고 라이센스가 나오고 한국 와서 한국 국가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FI1을 끝내야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FI1을 무조건 끝내고 갑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두바이에서 온 친구들 두바이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제 선배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선배는 FI1을 뉴캐슬에서 했었고 뉴캐슬에서 FI1을 하고 FI2를 나는 영국에서 하고 싶지 않다.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예비고시 보고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런던에 배정을 받게 됐는데 런던은 FI1과 FI2를 런던 안에서만 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무병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의대를 가는 친구들 혹은 이제 의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질문을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저가 이제 의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제 선배 중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의대생들이 어떻게 군복무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졸업을 하고 의무병으로 진짜 복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2022년 7월에 졸업을 하고 난 후에 9월에서 2024년 3월까지 의무병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2년 동안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내가 의사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어세스먼트라는 시험을 봐야 됐고 11월에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을 합격한 후에 이제 2025년 7월에 런던 파운데이션 스쿨로 이제 F1을 하러 가게 됩니다. 뭐 여성분들은 뭐 이런 어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텐데 남성분들은 군 복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바로는 저는 이제 6년을 끝나고 이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은 만약 세인 앤드루스에 있는 경우에는 저는 아마 1학년을 끝나고 이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아직 군 복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2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도 세인 앤드루스까지는 좀 그거를 배려해주는 편이지만 맨체스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 끝나고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저는 가야겠다, 군대 가야겠다 했지만 거기서 이제 너 2년 동안 있으면은 너 그냥 3학년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나와버려서 저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졸업을 하고 했지만 만약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세인 앤드루스 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 4, 5학년은 이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실습이 끊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기초의학을 공부했었을 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계속 영국에 있겠다. 그러면은 ST1, ST2, ST3 이렇게 쭉쭉 이제 내가 어떤 과에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ST1하고 ST2 사이의 갭은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1에서 ST8까지 하면 8년 동안 이제 수련이가 되는 거죠. 전공의가 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MRCP라는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서저리로 가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든지 서저리 쪽으로 이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국에 있기 싫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은 FI1이 끝나고 GMC 라이센스를 풀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학교여야 하기 때문에 맨체스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비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비고시를 보게 되고 국가고시를 보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는 이제 선배도 있었고 아니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난 미국으로 건너가야겠다. FI1이 끝나고 이제 USMLE를 따로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친구도 존재를 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패밀리 메디슨 지금 하고 있고요. 호주로 건너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FI2를 끝나고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런던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FI1, FI2를 끝내고 아마 한국 국가고시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또 USMLE를 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회를 좀 크게 넓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은 USMLE를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저는 세인 앤드루스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USMLE 스텝 1이 존재하고 스텝 2가 존재를 합니다. 스텝 1은 기초의학, 그러니까 아까 아나토미, 엠브리올로지, 파솔로지, 피지올로지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미 세인 앤드루에서 많은 그런 과목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세인 앤드루스부터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이때부터 USMLE를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임상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 배운 내용들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USMLE를 준비하고 싶으면 일찍부터 세인 앤드루스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USMLE 스텝 1을 끝나고 나면 스텝 2를 보게 되는데 스텝 2는 이제 클리니컬 놀리지 말 그대로 임상에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USMLE 스텝 1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뭐 많이들 보는데 여기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텍스트북이기 때문에 참고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호주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개개인마다 어느 병원에서 아니면 나는 어느 나라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